얘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3강입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다음 시기, 무슨 시기였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한반도에 나온 여러 나라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부분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여러 나라가 나왔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러한 국가들의 뭐 제천 행사라던가 그리고 이 국가들의 풍습이라던가 여러 가지 암기할 부분들이 많아서 힘들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중학교에서 끝내면 좋겠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거를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지금 외워두면 내년까지 여러분들 편하니까 어차피 내년을 위해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강의도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길 바랄게요. 그러고 무엇보다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나는 다 알잖아. 너네들이 볼 때 나 역사 마스터 아니야. 역사 마스터도 이 저녁 몇 시야 지금? 9시 19분에 너네 공부시키겠다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노력을 봐서라도 열심히 앉아서 이 부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이번 3강의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사극이나 또는 영화를 볼 때 왕이 엄청 강한 존재로 나오는데 이 왕도 처음부터 강했던 존재는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왕 혼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니까 주변의 여러 국가들 또는 주변의 여러 부족들 중에서 대표를 뽑고 이 대표가 왕을 하긴 하지만 서로 번갈아가며 왕을 하는 독특한 정치 연맹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국가의 단계를 뭐라고 했었냐면 1번 키워드 써볼게요. 연, 맹, 왕, 국단계다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때 연맹왕국 단계에 이르렀던 국가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여라던가 또는 고구려와 같은 나라의 정치적 특징들을 같이 공부했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 시기 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에서 제일 중요한 비를 내리거나 하는 하늘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 또한 국가별로 존재했던 거 기억하세요? 뭐 영고, 동맹, 계절제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특이했던 건데 자, 우리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지. 오른쪽에 써볼까? 이거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고조선에 있었던 지배자의 명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사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던 국가가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였었냐면 삼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적인 특징이어서 삼한에서는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했었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사를 지내는 구역 또한 나누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우리 이러한 내용들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좀 복습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해서 지겨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남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 선사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처음에 석기는 석기인데 옛날 석기를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새로운 석기 도구를 활용했었던 신석기 시대가 존재했어요. 자, 근데 이 구석기 할 때 구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뭐라고 했었냐면 옛구라고 해서 옛날에 만든 석기 도구 떼어서 돌을 만들었어. 뗀 석기를 사용하는 시기였다 했었죠. 주먹도끼라던가 쓴배찌르기라던가. 반면에 신석기의 신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신. 자,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울 신이라고 하는 한자라고 했었는데 이 새로운 돌도구 어떻다고 했었지? 날카롭게 떼는 게 아니라 날카로워지도록 갈았다고 해서 간석기를 활용했다고 했었죠. 자, 인류는 돌을 사용한 이후의 단계는 합금을 사용을 합니다. 뭐 주석과 구리와 아연 등을 섞어서 청동을 만드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합금이고 청동과 관련된 광물의 재료 또한 구하기가 희귀했기 때문에 이 당시 청동으로 농기구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주로 이와 같은 청동 도구는 지배층을 위한 지배층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지배층이 존재했다라는 말, 이 말은 결국 이 사회가 계급이 있다라는 거고 그 계급의 최정점에 왕이 있는 존재, 우리 그러한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했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는 칭호를 받는
국가가 등장했었는데 이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국가였었지. 자, 근데 우리가 고조선 공부할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얘들아. 어떤 인물의 이동이 근간이었지? 맞아.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기 전과 오기 이후를 구분해서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다음에 등장했던 시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철기시대라고 했었지. 근데 이 철기의 단계부터는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보급된 철제 농기구나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이 시기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고 우리 여러 나라들 오늘 배울 건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요러한 국가들이 등장했구나 라고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 여러 나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위치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고 했어. 맨 위에 있었던 국가가 어디였었냐면 부여였었고 이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주몽 집단이 만든 나라가 바로 졸본성 지역에 처음으로 자리 잡았었던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근데 이 고구려 바로 밑에 있었던 국가들 잘 보면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 국가 설명하려고 해. 바닷가하고 가까워서 해산물 얻기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이 국가들의 위치가 상당히 농경지대였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도 편리했던 특징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 특히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산지 지형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고구려는 본인 국가에서 부족한 생산물들을 보충하고자 아래쪽에 있던 이 두 국가들을 침범하면서 물건들을 빼앗아 왔다고 했었지. 이 고구려에게 삥 뜯겼던 나라들 어디 있었더라? 첫 번째 옥저라고 하는 나라와 두 번째 국가 동예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했었죠. 자, 그리고 이 옥저와 동해 아래에는 한으로 끝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한으로 끝나는 게 총 몇 개 있어서 3개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삼한이라고 불렀는데 먼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한을 우리는 마한이라고 했었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거 얘는 바로 변한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오늘날 신라 지역에 진한이라고 하는 3개의 한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후 마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화살표해보자. 마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백제가 되었었고 변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뭐가 됐었지 얘들아? 그렇지. 가야라고 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반면에 진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위에다 써보자. 진한이라는 국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라가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국가들의 특징들을 구분할 때 선을 하나 그어야 한다고 했었지.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선을 그어볼게. 부여와 고구려가 있는 곳과 그리고 옥저동의 사만이 있는 곳으로 딱 선을 구분해 봤을 때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여와 고구려가 있는 왼쪽 동네들은 왕이 존재하는 동네. 반면에 옥저나 동해나 사만 지역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 동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두 국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왕국이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왕이 혼자서 힘을 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과 연합해서 왕이 국가를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 완국의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반면에 옥저나 동해나 마한, 변한, 진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왕이라는 존재는 없지만 왕과 비슷한 존재가 있었어. 바로 우리 그러한 존재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존재에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군장 국가의 단계였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였었지? 이게 또 힘들어. 옥저와 동해에서 부르는 군장의 명칭과 사만에서 군장을 부르는 명칭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하죠. 자, 그럼 그거는 잠깐만 우리 뒤로 밀어두고 회색에 있는 지명을 한번 잠깐 볼까요? 먼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용머리처럼 생긴 이 반도 무슨 반도라고 했더라? 산둥반도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을 중국에서는 랴오허강, 요화강이라고 했었고 이 요화강의 서쪽 지역을 요서지역, 반면에 동쪽 지역을 요동지역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 이걸 우리는 요동반도 또는
랴오둥반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상식들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 위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 단계, 그 이외의 국가들은 군장 국가의 단계였었구나.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마한, 변한, 진한 이 세 개의 국가들을 묶어서 이렇게 세 개의 국가들을 묶어서 어라 한이 몇 개 있어? 세 개.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삼한이라고 부른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한번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장국가는, 자, 군은 임금 군자지만 이 군자는 어떤 원시 부족의 우두머리 같은 한자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장은 쉽게 말하면 무리의 대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옥저와 동해에서는 그 무리의 대표를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읍군, 그리고 삼로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삼한에서는 좀 독특했지. 신지, 읍차 요렇게 표현했었다. 그래서 군장을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국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연맹왕국은 서로 연결한 거야. 연결을 해서 대표자로서 왕을 뽑아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나 사극에서 봤던 것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왕과 동등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라고 할지라도 이 부여와 고구려는 왕권이 그리 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왕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 라고 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부족의 장들과 회의를 통해, 여기가 포인트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특징이 있었던 거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준 거 기억나? 부여에서는 흉년이 되면 왕의 책임이라고 해서 왕을 쫓아내거나 또는 왕을 폐위시키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만큼 연맹왕국은 왕은 존재했지만 왕권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시대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부여하고 고구려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이 두 국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왕이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들을 뭐라 불렀었냐면 연맹을 해서 왕이 존재하는 단계인 연맹 왕국 단계다라고 했었는데, 두 개의 좀 특징이 있어요. 부여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부족이 서로 연맹을 한 거냐면 써보자. 5개의 부족이 서로 연맹을 한 거야. 5부족 연맹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 이야기는 안 했지만 계루부, 관노부, 뭐 전로부, 순노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선생님이 이 부여와 고구려 같은 연맹 왕국 단계에서는 왕이 힘이 제일 세다고 했니? 그렇지 않다고 했니? 그렇지 않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때 꼭 부족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 대표적으로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회의기구를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써볼게요. 제가 회의 라고 쓴다고 했었지. 한자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얘들아, 제자는 모두 제자야.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모두 모이는 대상이 누구냐? 가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한자는 제사장이 된다. 미안해. 부족장들을 뜻하는 한자예요. 입이 달린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이 세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하, 부족장들의 회의기구가 있었구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게 있었지 얘들아. 왕을 중심으로 구역이 총 4개가 나누어져 있었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것. 우리 이거 4개로 나가는 길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사, 출, 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정치의 사출도의 특징은 부족장들이 가축의 명칭을 쓴다는 거였는데, 잘 보니까 부여의 또 경제적 특징이 목축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의 하나의 경제적인 축이었어. 그러니까 이러한 가축을 중시하는 성향들이 부족장들의 이름을 가축의 이름을 따는 데서도 오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은빈이라던가 형선이 같이 똑똑한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고급 정보를 주면, 이렇게 농사와 목축을 하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농
반목의 형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반은 농사, 반은 목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풍습 관련해서는 순장, 왕이 죽어요. 그러면 그 왕을 모셨던 신하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조리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 우제전법, 소의 발굽으로 점을 치는 풍습들이 있더라.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제천행사로서는 부여 같은 경우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12월에 열렸다. 이 12월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 얘들아. 12월은 1년의 전체를 다 지내는 마지막 해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여는 농사만 지낸 게 아니라 목축도 중요한 국가의 경제적 축이었기 때문에 농사는 보통 9월, 10월이면 추수가 끝나지만 목축은 1년 내내 하는 거다 보니까 1년의 마지막인 12월에 술을 마시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산과 계곡이 많아서 농경지가 부족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농경지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 국가의 부족한 생산물들을 주변 국가였던, 특히나 어디? 옥저나 동해를 침략을 해서, 이러한 국가들을 침략을 해서 이들 국가에서 나오는 소금이나 해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것들을 착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을 뺏어서 오는 경제라고 해서 약탈 경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거 뺏어와야 하는 사람들 힘 세야 돼, 약해야 돼? 힘이 세니까 뺏어갈 때 뭐라고 못하는 거잖아. 이런 무예를 숭상하는 분위기 또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행사로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10월에 지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고구려에서는 뭐니 해도 요게 중요했던 거 기억나? 혼인제도가 중요했었어. 이 혼인제도를 서옥제라고 했었는데, 서옥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냐면 대릴 사위제라고 쌤이 이야기했었죠. 얘들아, 우리 사위라고 불리는 거는 우리 남자 기준으로는 남자네 엄마가 있는 곳이야? 아니면 남자 엄마가 아니라 부인의 엄마가 있는 쪽이야? 맞아, 우리가 흔히 처갓집이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대릴사위제의 특징은 뭐냐면 사위라고 불릴 만한 곳으로 남자가 가는 거야. 그럼 남자가 자기 엄마 아빠 있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 될 사람의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옥제는 방향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네. 아이고, 다 지워버렸다.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서옥제는 남자가 누구네 집으로, 여자네 집으로 가는 혼인 풍습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옥저 볼게요. 옥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이해가 똑같고요.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특징과, 그리고 또 고구려와 정 반대의 혼인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 며느리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민 며느리제. 그럼 얘들아, 며느라라고 부르는 거는 남자네 집이야, 여자네 집이야? 여자가 남편네 집에 갔을 때 며느라라는 소리를 시어머니한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인 풍습은 반대지. 여자가 누구네 집으로? 남자네 집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유명했습니다. 단궁 짧은 화살이었고요.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바다표범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표범이 일제강점기 시기 때 일본의 이러한 약탈 행위로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게 되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과마는 이제 과실나무 정도를 지나갈 수 있는 키의 말이라는 뜻의 당나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금과의 선물 많았었고요. 이유는 동해가 바닷가 근처에 지금 이렇게 위치한 거 보이고 있죠. 그리고 조계원, 여러분들 가족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족 외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거. 그러고 중요한 풍습이 이 제의였습니다. 부족과 부족의 경계를 중요시 여겨서 서로의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책화라고 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자, 그리고 동해의 제천행사 중에 하나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도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사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만에서는 마한, 변한, 진한 중에 마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제일 강성했었고, 그 중에 목지국이 사만의 대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만은 애초부터 상당히 금수저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벼농사가 상당히 잘 됐고 비도 많이 오는 남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변환 같은 경우에는 철이 상당히 풍부해서 이 철을 바탕으로 덩이세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기도 했었죠.
정치적으로는 제사를 담당하는 구역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먼저 이 제사를 담당하는 신성 구역을 우리가 소도라고 하고, 소도는 정치적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야. 예를 들어 우리 반에 형준이를 이 반에 재현이가 팼어요. 그럼 재현이가 소도로 도망가. 그럼 재현이를 처벌할 수 없는 거야. 거기는 신성구역이니까. 그러고 이 소도를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 오른쪽에 써볼까요? 이 제사장,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늘과 연결된 자라고 하는 뜻의 천군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만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분리돼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의 사회였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3월의 제천행사 계절제가 있습니다. 5월 여러분들 단오 기억하시죠? 이 단오와 10월 우리 추석의 기원이 되었던 계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우리 글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볼게요. 이 적용의 별표 치시고 이 글을 보고 국가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자, 먼저 부여에는 왕이 있대. 아하, 그러니까 우선은 연맹 왕국이겠군. 그리고 묶어볼까?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했대. 어허. 그래서 마가우가 저가 국가라고 하는데 네 곳들이네. 네 곳들. 출도를 다스렸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이상한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제가 회의 고구려 하면서요. 왜 부여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제가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 부족장들의 모두라고 하는 뜻이야. 여기도 가로 끝나잖아. 그럼 얘네들을 제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막 깜빡이 안 끼고 봐라. 아, 거그리하네.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런 말이면 잘 보셔야 돼요. 고구려는 좋은 논과 밭이 없으므로 농사를 지어도 충분하지 않대요. 10월에 제천행사 지내는데 이거를 우리는 동맹이라고 부르고 옥저와 동해를 모두 복속했다. 옥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곽 속에 넣는데 집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는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드는 풍습이 존재했었다. 자, 그 다음에 동해는 산천을 중요시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책화라고 했었고, 동해의 제천 행사를 무천이라고 했었지. 하는 새나라가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도 지금 선생님 별표 쳐놓은 요 자료가 어떤 국가들에 해당하는 건지, 이게 부여인지 고구려인지 옥저인지 동해인지 사만인지 요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부분들 중심으로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주 숭화광 유역에 성립한 국가 연맹왕국인데 연맹왕국 둘 중에 하나였지. 고구려 아니면 부여인데 부여는 졸본성 지역이니까 여기는 부여구나. 그 다음에 2번 고구려에서는 왕과 부족의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우리 회의를 모든 부족장들의 회의라고 하는 뜻의 제가회의라고 불렀었죠. 2번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는다. 이걸 족외혼이라고 하고, 두 번째 보니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얘들아, 동해안이 어디냐면 봐봐. 우리 요쪽 서쪽이 서해, 황해안, 동쪽이 동해잖아. 동해에 위치한 국가 옥저 아니면 동해네. 그러고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 힌트 또 있다. 무천을 개최했다. 무천 어디에 제천 행사였지? 맞아, 동해에 제천 행사구나. 근데 선생님이 강조했던 풍습은 안 나왔네. 동해의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뭐였지? 부족과 부족 간의 경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 맞아, 이 책화를 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부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사출도로 가야겠죠. 사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도, 천군. 옥저 어디로 가야 되더라? 민며느리제, 가족공동묘. 동해는 어디로 가? 책화, 조계온, 무천. 고구려는 제가회의, 서옥제, 동맹.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이거 우리를 무시하네? 답이 바로 나왔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다. 12월에 연고단 제철 행사 부여. 단군 과하마 반어피 동해의 특산물이었었죠. 3번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거 옥저와 동해. 반면에 신지읍차는 사만이라고 했었죠. 왕과 귀족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풍습, 이거를 우리는 순장이라고 했었고 부여에서 볼 수 있는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오호, 신지읍차로 불리는 군장이 있었군. 신지읍차, 읍군, 삼로가 있었는데 읍군하고 삼로는 옥저와 동해에서 부르는 풍습이었었고 신지읍차는 사만에서 부르는 거였죠. 천군도 나와 있고 봄과 가을에 제사도 지냈네요. 아하, 그럼 사만에 대한 설명 고르라는 문제구나. 몇 번이 정답이니 얘들아? 4번, 소도라 불리는 신성지역 존재했다. 5번, 부족의 생활권을 중요시 여기는 거 책화, 이거 어디 거였지? 동해. 서옥지라 논인 풍습 고구려. 팔주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고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영고, 부여의 제천 행사였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명으로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사출도보. 이 선생님 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네요. 또 좋네.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맨 위에 부여. 그럼 얘들아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 정답? 연고 진짜 많이 나온다. 4번이 정답이죠. 자, 1번 태학을 두었습니다. 고구려예요. 고구려에서도 소수리망시기 때 유교교육 기간이었었죠. 8관에 얘들아 혹시 너는 연등의 8관에 어디서 공부했는지 기억나? 이거 처음 봐요 이러면 안 돼. 우리 뒤에서 할 건데 잠깐 나 뒤로 가볼게 얘들아. 고려 부분 할 때 우리 요 문서 배웠던 거 기억나? 여기 지금 보이지? 연등의 8관에. 맞아, 여기서 배웠던 거야. 그럼 결국 연등이야 8관에라고 하는 거는 언제 실시된 거라고 보면 돼 얘들아? 맞아, 이거 고려시대 때 실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3번 해동성국 발해. 황룡사 구축 목탑, 이것은 신라 때의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번은 시험 범위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친구들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부여하면 사출도, 고구려하면 제가회의, 옥자하면 민며느리제, 동해하면 책화, 사만하면 재정분리, 제사와 그리고 정치가 분리돼 있다. 요런 정도의 내용들. 그리고 고구려와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 연맹국이었다. 이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잘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4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고난에 빠뜨리는 챕터가 나왔네요. 우리 삼국시대 왕들 배웠었죠.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들 4강부터 5강까지 쌤이랑 한번 또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쌤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빠이빠이.